이야. 선생님을 보고 이제 본받고 싶어서 딱 그럴까요? 그 기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업과 관련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진로지도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로지도 너무 어렵다. 어떠세요? 두 분 진로지도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움이 있죠. 어떤 왜냐면 어려움? 직업을 제가 샅샅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직업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코칭을 해주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흥미나 좀 적성 위주로 지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저희도 그러지 않았나요?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게 사실 명확하지도 않고, 그쵸. 네, 아직까지 자주 고민이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맞아요. 바뀌면 바뀌어서 아이들이. 애들이 맞아요. 맨날 바뀌어 맨날. 네, 그러니까 바뀌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좀 안내 정도는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선 저희 직업인 가장 잘 알고 초등교사, 있는. 초등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 제자들 중에 벌써 2명이나 교육대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이야. 선생님을 보고 이제 본받고 싶어서 딱 그 그럴까요? 기회.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사실 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임용고사 합격하면 교사가 돼요. 네, 이런데 그래도 어떤 아이가 좀 교사가 되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두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교사가 왜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네, 제가 물론 어렸을 때 꿈이 교사였던 적이 있었는데 호중쌤 말대로 계속 꿈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 꿈이 계속 바뀌던 중에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부모님이 교대를 가면 좋겠다. 넣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교대에 간 케이스였거든요, 사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 아, 케이스예요. 정말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요? 그래서 사실 수능도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다가 친구가 교대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좋다는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갔고 사실 교대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25살에 이제 1학년 들어갔으니까 25세. 네, 좀 늦게 들어갔죠. 그러네요. 네. 교대에는 좀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많죠. 굉장히 사실 많죠. 가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네. 많아요,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아버지 아주 강력한 추천. 저희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니까요. 아니 보통 잠깐만. 교사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보통 교사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다가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들 훨씬 많으세요. 그러게요. 사실. 특이하네요, 많으신데 여기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교사,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거의 안 맞아요. 해봤었어요. 남보는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사교사,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초등교사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사실 행복하고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초등교사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많은 분들이 뭐 방학이 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 이래서 좋아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더 좋은 점이 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너무 게 좋아요. 어딜 가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애정결핍. 애정결핍 많이 그래서 어딜 가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있을까요? 있어요. 너무 맞아요. 그 점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거나 좀 기획하는 걸 좋아해요. 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꿈이 사실 PD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왠지 시키는 것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자율성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교사가 돼 보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랑 되게 재미있게 학급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율성과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네. 그쵸, 그 점이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아이들 창의성 놀랄 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동의할 수 있는 현직에서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영향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아. 특히 이제 그 중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강력하죠. 네.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이런 걸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맞아요. 노력할 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느낄 때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나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변한 모습을 볼 때. 네네 그럴 때가 참 기분이 좋고요. 네. 또 이제 두 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많이 못 느꼈지만 최근 들어 느끼는 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아이들과 그렇죠.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이 네. 일반 공무원보다 사실 조금 빨라요. 그 점이 이제 제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아. 많이 하게 한다는 게 지금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네. 환경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사를 하면서 네. 힘든 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야, 맞아요. 그쵸. 지금 되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제가 25살에 이제 교대에 들어와서 30살에 네. 발령이 났거든요. 늦게 들어왔죠. 그렇죠. 제가 그 군대도 방위산업체에 갔는데 공장으로 가서 제가 생산직으로 일했거든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직에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물론 뭐 육체적으로는 조금 덜 피곤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 왜냐하면 사람을 다 대하는 또 맞아.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A를 투입한다고 해서 아이가 기대하는 것은 A 프라임이었는데 A 프라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 성과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네. 또 참고 또 아이를 잘 다독여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인간으로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이유가 맞아요.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이렇게 피드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제가 사실 몇 해 전에 저희 학급의 아이가 약간 아동학대를 겪는 그런 아. 상황을 제가 이제 알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럼 교사들은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알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하다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신고를 하면 이제 경찰서랑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신고할 때 이 아이가 정말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신고를 했고 그쵸. 그 이후에도 사실 그 이어지는 여러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워요, 저에게도 사실. 아이에게도 네. 쉽지만은 않았는데 음. 그 많은 몇 달 동안에 그 여러 가지 막 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해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으로서를 떠나서 제 삶 자체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울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교사하면서는 특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 지켜보는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의 힘이 좀 미력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어려움을 느끼냐면 저희 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25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25명 아이들이 사실 모두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매년 다르고. 네, 근데 그 아이들 25명이 모두 내 아이 같기 때문에 좀 이 아이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1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25명 아이들을 다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관심 가지는 거에 비해서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되게 어려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비슷한 저희 같은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고 있잖아요. 저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아이가 좀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돈을 많이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욕심은 그렇게 있다면 교사보다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추천이 아니라 비추천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돈 욕심보다는 내가 좀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아이라면 교사 좋습니다. 아이를 뭐 도와준다거나 그렇죠. 봉사심이 있다거나 이런 아이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창의적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한다면 전 그런 아이들에게는 되게 교사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흔들리지 않는 아이가 교사를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교사라는 입장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할 때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원칙대로 딱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아이들도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갖고 뭔가 일관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으면 교사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 교육대학교를 와서 교사가 될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아이들이 확실히 용기가 좀 있어요.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 네.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어렵죠. 사실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걸로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가 있고 좀 소신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정원정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순간적으로 딱 느낀 게 맞다. 교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물론 교사를 해 나가면서 저도 예전에는 없던 인내심이 생겼거든요. 많이 개발돼요. 네, 개발돼요. 많이 이제 조금씩 교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강점을 보이는 아이가 교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진로 첫 번째 초등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음. 네,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